성경 말씀 전도서 2장 18, 19절은 제가 마지막에 끝날 때 간단하게 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동에서 전쟁 끝난 거 아세요? 소식 들으셨어요? 지난 10월 4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하마스가 그 포로들 다 이제 석방하고 인질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하마스의 대응, 반응이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래서 전쟁 끝내고 포로는 다 교환하고 즉각적으로 구호물자 반입하고 또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점령하는 거. 그건 하지 말자.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강제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 지구에서 다 쫓아내는 것도 안 된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그 평화스럽게 이제 하나하나 중동 지역의 평화를 되찾아가는데 가자 지구를 이제 쉽게 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평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이 가자 지구를 다 개발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살기 좋은 나라. 이번에 전쟁으로 완전히 다 그냥 폐허가 됐잖아요. 여기 싹 다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또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사주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생긴 건데 결국 하마스가 완전히 이제 항복했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미국이 이란 완전히 손봤죠, 그죠? 이란이 아주 그냥 혼쭐나고 그래서 뭐 그쪽에 있는 반서방 세력들은 다 지금 지리멸렬하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정리됐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중동에서 이란도 또 그 이란 뒤에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도 헤즈볼라도 다 무력화되고 이제 거기는 완전히 정리 끝났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지난 8월 달에 푸틴이랑 트럼프가 알래스카에서 회담할 때만 해도 러시아가 곧 종전을 할 것 같았는데 푸틴이 그 다음에 전승절에 참가해가지고 태도가 180도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이번 10월 달부터 영국에서 그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톰 섀도우라고 하는 이 장거리 미사일인데 그 미사일만 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 인공위성으로 좌표를 딱딱 찍어줘요.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냐면은 이 무기 생산하는 공장들, 군수시설을 지금 다 폭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유공장을 폭격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기름을 팔아서 그 돈으로 지금까지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공장도 이제 폭격을 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는 국경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이 미사일이 다 날아가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하기 힘들게 그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 정유 회사를 제재를 했습니다. 경제 제재. 그래서 러시아 최대 석유 기업 2개를 경제 제재를 해서 앞으로 러시아 석유를 이제 누가 사가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관세를 그냥 세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인도가 그다음 넘겨주세요. 중국하고 인도가 제일 많이 사갔어요.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근데 이제 중국도 우리는 러시아에서 안 사가겠습니다. 인도도 지난번에 관세 50% 두들겨 맞고 이제 안 사겠다고 봐달라 그래서 지금 15%로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러시아 석유 손절합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전쟁 자금이 말라가지고 더 이상 전쟁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중국에서 사중전화라는 게 있었어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있었는데 이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입니다. 중앙위원회가 뭐냐면 이 공산당을 만들 때는요,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드냐면 중앙위원회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중앙위원회 만들어 놓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조직해서 들어가는데 이 중앙위원회가 공산당의 이 골격이에요. 뼈대.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의 전체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번에 큰 변화가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앙위원회 안에 중앙군사위원회라고 있는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라는 사람이 허웨이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허웨이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허웨이뚱이 어디 있냐? 요 사람 X자 돼 있죠. 이 사람이 당과 군에서 숙청됐어요. 그러니까 당적과 군적을 다 박탈당하고 곧바로 지금 체포돼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 다른 사람들 뭐 мя오화라든가 이상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시진핑파인데 다 X자죠. 여기 장승민이라는 사람은 이 장유샤하고 가까운 사람이야. 둘 다 장씨고. 근데 이 사람이 부주석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중전회가 열리기 사흘 전에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발표됨으로써 사중전회는 뭐 자세히 드러날 필요도 없게끔 됐어요. 이 사람들만 숙청된 게 아니라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기 9명 나오죠. 이 9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시진핑의 수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군 장성들인데 이 사람들 9명이 몽땅 다 군에서 당에서 다 제명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름 말하자면 허웨이뚱 중앙군사위 부주석, 그다음에 мя오화 중앙군사위 정치공작 부주임, 뭐 그런 사람들 하여튼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다 시진핑 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체로 보면 복건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군사 파벌이에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복건성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부에 자기 세력들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쫙 밀어 올려가지고 중앙군사위원회까지 쫙 올려놨는데 이번에 다 잘렸어요. 다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사중전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진핑의 직계, 특별히 군부 내에 있는 친시진핑 세력들이 전부 다 숙청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군이, 인민해방군이 공산당보다 더 위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소련은 좀 달라요. 소련은 당이 군대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모택동이가 뭐라 했어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인민해방군을 잡아야 권력 잡은 거다 그랬죠. 시진핑이 이번에 실제적으로 인민해방군을 장악하고 있던 자기 세력들을 다 그냥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아까 말한 장유샤라는 그 사람과 시진핑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연합해서 다 쳐낸 거예요. 쳐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상태인데 그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빈자리가 있잖아요. 빈자리가 있는데 이 빈자리에 그러면 새로 사람을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장유샤가 실권을 잡고 있다면 자기 사람들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이거는 못 넣어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저거를 임명하려면 주석이 돼야 돼요. 장유샤가 지금 부주석이고 시진핑이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르고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평론가들이 뭐 50대 50이 된 거다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고 시진핑이 패배한 겁니다. 시진핑이 패배한 거고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됐을 때 곧바로 시진핑을 이렇게 몰아내서 뭐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안 해요. 일단은 세워놓고 왜냐하면 그렇게 막 너무 험악하게 싸우면 인민들 앞에 공산당이 너무 인기가 떨어져요. 중국은 그런 망하는, 중국 공산당 망해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이미지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뒤에서는 치열하게 싸워도 앞에서는 아주 점잖게
보이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진핑은 결국은 이번에 권력을 잃어버렸고 점점점 더 수세에 몰리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가택연금 상태까지로 갈 수도 있어요. 이번에 미중 회담 했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완전히 여기서 망신당했죠. 왜냐하면은 히토류 수입 금지 조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중국이 이걸 자원을 무기로 해서 미국을 뭐 어렵게 하겠다 막 그랬는데 결국 며칠 못 가서 항복해 버렸어요. 시진핑이랑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곧바로 더 이상 히토류 통제 안 하겠다.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잘 팔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 했어요.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미중은 친구가 돼야 한다. 그 다음에 중국의 발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막아줘. 미국을 다시 위계하는 비전과 함께 간다. 이건 뭐예요? 우리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형님 잘 봐주세요. 이제 미국이 위대해져야 우리도 좀 덕을 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요. 이거 시진핑 중국 완전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캄보디아 사태가 일어나서 뭐 뉴스에서도 맨날 나오고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연구해 저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그 정보들은 사실은 어디 나왔냐면 UN 문서에도 나오고 미국 법무부 문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거기서 다 보고서가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UN 산하에 있는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조직범죄 위협에 대한 경고라는 문서인데요. UN의 마약 및 범죄 사무처라는 곳에서 만든 이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최근 UN 마약 및 범죄 사무처는 범죄 조직이 자금 세탁, 지하 금융, 사이버 사기를 하기 위해 특히 특별 경제 구역과 자유교역 지역에서 카지노 도박장 사업, 온라인 도박 플랫폼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뭐냐면요. 캄보디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로 해서 저기 그 섬나라들이 있어요. 그 솔로몬 제도로 해가지고 쭉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면 이 중국 사람들이 했는데 중국의 사마페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 폭력 조직 있죠. 이 사마페 사람들이 가서 이걸 다 만든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캄보디아의 시아누쿠비, 미얀마의 무야와디, 필리핀의 반반을 포함하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은 범죄 조직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하여 사기 범죄 센터로 불법 카지노로 마약 및 임신매매 중심지로 만들었던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영어로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조폭 세력인 이 사마페 세력들이 회사를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마카오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마카오에서 이 도박 사업부터 하던 이 세력들인데 이 사마페가 중국에서는 나쁜 짓 많이 못해요. 나쁜 짓 하면 공안이 바로 와서 그냥 두들겨 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는 얼마든지 하라. 중국이 이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페들이 나와가지고 그 돈이 많으니까 회사를 차려, 회사. 근데 회사를 차려가지고 처음에는 뭐 호텔도 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잘 되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것처럼 그 대형 땅을 넓게 사가지고 그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완전히 그 범죄 단지로 만들었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여러 나라의 여러 지역에 다 이제 나가 있는데 외부 투자로 위장회사를 차리고 그 나라의 변호사, 회계사 동원하여 합법적으로 운영된 것처럼 가장하는 회사를 만들고 여기서 각종의 불법 사업을 벌이는데 이 회사는 완쿠어코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이름으로는 윤국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중국인 범죄 조직 보스 겸 사업가인데 별명이 뭐냐면 브로큰 투스, 깨진 이빨 이라는 사마페 조폭 두목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윤국구.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마페에 분파가 4개가 있는데 그 분파 4개마다 다 보스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 쫙 나와가지고 나라별로, 지역별로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심지어 뭐까지 했냐면요. 조그만 나라 있죠. 조그만 나라에 가서는 이 정부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는 정부라는 게 조그맣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조금만 주면은 다 지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나라도 완전히 중국의 속국처럼 만들어 놓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범죄 조직에서 나오는 수입이 캄보디아 1년 GNP의 5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캄보디아 정부, 뭐 국회의원, 경찰 할 것 없이 그 돈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제가 지지난주에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캄보디아는 중국 식민지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 한국 사람들이 한 몇 명 가 있냐 했더니 한 2,000명 있대요. 제가 보기에. 근데 2,000명 중에서 가해자가 얼마, 피해자가 얼마 이렇게 되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다 가해자랍니다. 그래서 거기 앉는 분들 다 문신 있는 분들이고 가해자들이에요. 근데 이 조직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각 국가에 이제 그런 걸 만든 다음에 정부 조직까지 다 구워 삶아가지고 이 여권을 다 만들어요. 이 조직 폭력배들이 여권을 각 나라별로 다 갖고 있대요. 근데 이 여권의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서 잡히면은 다른 나라 여권 내밀면서 너 누구지? 그러면 나 그 사람 아닌데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여권을 탁 들이민대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 못하고 추방한대요. 그 나라로. 추방하면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삼합회 조직들이 하여튼 거기서 별의별 범죄를 다 저지르면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그림 사진 보여준 거 있잖아요. 저 뒤에 보면은 저 사람이 그 중국의 홍먼이라고 하는 역사문화협회 본부의 그 회장입니다.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화교 조직이에요. 화교 조직인데 그 화교 조직 회장이에요. 또 동남아에 있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중국에서 공산당 정부의 표창장도 받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미국 재무부가 프린스 그룹이라고 있어요. 프린스 그룹에게서 비트코인 21조를 압수한 사건 아세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프린스 그룹이라는 중국 출신 이 조폭 사기 업체예요. 근데 이게 얘네들도 삼합해요. 근데 이 프린스 그룹에서 비트코인을 21조를 압수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캄보디아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를 왜 그랬냐면은 이 얘네들이 그 호주 위쪽에 있는 솔로몬 군도라고 있어요. 그쪽에까지 다 침투해서 그쪽 나라를 다 그냥 친중 국가로 다 만들고 그쪽에 군사기지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놀래가지고 얘네들이 대체 뭐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보니까 조폭이야.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서 이걸 다 조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됐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막 나오는데 여러분 프린스라는 말이요. 중국말로 하면 뭐냐면 태자예요. 태자. 태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태자가 태자당의 태자예요. 시진핑이가 뭐 태자당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중국에 파벌이 여러 개 있는데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서 혁명, 1세대 혁명가들인 그 자손들이 태자들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이도 태자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태자당이라 그래서 이번에 태자당끼리 다 해먹는 게 시진핑 정부잖아요. 그래서 이 프린스 그룹이 뭐 하는 놈들이냐면 이 시진핑의 그 태자당 그룹들의 자금 세탁해 주는 거예요. 해외로 이거 송금 다 돈 빼돌리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들이 이것들이다. 그러면서 온갖 범죄는 다 저지르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의 1대1로 정책 아시죠? 그 1대1로 정책에 1,000명의 이 깡패들을 세우는 거예요. 중국 놈들이. 그래서 이 캄보디아의 시아누쿠빌이라는 데가요. 그게 원래 어디냐면 자유무역지구예요. 모든 나라가 외국 사람들 와서 사업 마음대로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자유무역지구 열어줬잖아요. 거기 중국 애들이 1대1로 사업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항구도 짓고 거기에 군사기지도 짓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 조폭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 들고. 중국 돈 들고.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별의별 범죄 다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게 전부 다 중국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중국. 더러운 놈들이에요. 하여튼 더러운 놈들.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더럽고 악독한 범죄는 다 이 중국 조폭들.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큰 문제죠. 이 프린스 그룹이 우리나라에 사무실 있었던 거 알아요? 종로인가 저쪽에 한국은행에다가 저기 돈도 넣었다가 빼고 자금 세탁도 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문제.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시각을 좀 넓게 하고 자꾸 봐야 돼요. 원래 미국하고 영국하고 호주가,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 오커스라는 안보 협력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호주, 영국 이렇게 있는데 이 오커스를 왜 만들었냐면 호주 해군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호주 해군을 왜 강화시켜야 되냐면 그 다음 그림 바로 저 그림인데 그 호주 지도 보시면 호주 바로 위에 솔로몬 제도 보이시죠? 여기 이게 솔로몬 제도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는 중국이 있고 여기 캄보디아 있고 그죠? 캄보디아 있고 여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해가지고 동티모르 해가지고 솔로몬 제도가 있는데 이게 동티모르 하고요 솔로몬 제도가 이게 전부 다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중국 조폭들이 다 들어가서 해먹은 데고요. 그 다음에 1대1로 사업 다 한대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조그만 섬나라 가서 전부 다 중국 군사기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가 뉴질랜드랑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 바로 윗부분까지 와서 중국 해군 기지가 생기니까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커스라고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이 이 호주 해군을 강화시키는데 어떻게 강화시키냐면은 이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을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핵잠수함.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핵잠수함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 호주에도 오래전에 이미 핵잠수함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굉장히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배를 만들고 중국 해군이 태평양 쪽으로 쫙 밀고 들어와서 호주 앞바다까지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서방 세력은 대응을 안 하고 그동안 좀 게으르게 빈둥빈둥 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이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호주한테 야 우리가 너희한테 핵잠수함 만들어서 줄 테니까 같이 만들자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에도 핵잠수함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야 너희가 호주에다가 잠수함 만드는 도구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너희가 잠수함 만들면 엔진이랑 핵 연료는 우리가 제공해 줄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주도 핵 잠수함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쿼드라는 게 있어요. 쿼드는 뭐냐면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거 태평양을 아우르는 건데 이거는 사자 안보 협의체 그러는데 이거 군사 동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쿼드에 가입이 지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해서.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 핵잠수함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이 뭐냐면 핵 엔진과 핵 연료 기술을 제공해주고 근데 연료는 우리가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국이 핵잠수함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사실은 미국에서 만든 거죠. 그죠? 이거는.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잠수함 만들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니까 어차피. 미국은 너희가 와서 시설 만들고 우리랑 같이 만들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곧 핵잠수함 건조를 미국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이 만들잖아요. 또 호주가 또 만들고 그러면 일본은요, 자동으로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된다 그러면요, 일본은 그럼 우리도 가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당연히 이제 핵잠수함 만듭니다. 그래서 호주랑 일본과 우리나라가 핵잠수함 만들고 미국은 원래 갖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핵잠수함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태평양에서 중국의 해군과 맞설 수 있는 일종의 공동 함대가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에 이제 핵 잠수함 전력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기 전에 미리 또 우리나라 에이펙 하기도 전에 미리 이걸 SNS에서 발표해 버렸죠. 핵 잠수함 문제는.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우리와 손을 잡고 중국과 맞서 싸우게 된다. 그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쿼드에 가입 안 돼 있지만 미국이 우리한테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게 해줌으로써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으로 쿼드에 가입하게 된 거예요. 미국이 가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랑 같이 싸우자. 웃긴 게 뭐냐면 이 친중 정부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친중 정부인데 친중 정부에게 핵잠수함을 허락해 주어서 중국 해군과 맞서게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얘기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반대하죠. 예. 한국 핵잠수함 갖는 거 반대한다. 그 얘기를 뭐라 하냐면 한국과 미국은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명 정부가 뭐라 하냐면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중국 견제하는데 NPT 부합한다. 즉 핵 비확산 조약에 아무런 저촉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따귀를 또 때리면서 지금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반중 정부를 그러니까 친중 정부를 어떻게 했어요? 졸지에 반중으로 탁 돌아서게 만들.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아주 볼만한 구녕거리인데요. 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여러분, 북한이 작년부터 핵잠수함 건조 시작한 거 아십니까? 김정은이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 도와주면서 뭐 군대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떤 도움을 받았냐면 핵잠수함 기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해줘서 지금 작년부터 러시아 기술로 핵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북한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왜 미국이 골치가 아프냐면 거기에 핵무기를 딱 싣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연안에 딱 갖다 놓으면 미국은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바다를 빠져나와서 우리 일본해나 동해나 이거 빠져나와서 태평양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야 돼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잠수함들, 일본 잠수함 다 막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잠수함 기술은요, 사실 세계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디젤 잠수함, 디젤 엔진을 갖고 있는 잠수함인데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이거 충전해가지고 잠수함 쓰는데 이게 방전되면 또 나와서 충전해야 되고 막 들락날락 해야 되잖아. 이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잠수함은 잘 만드는데 엔진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말이냐면 엔진과 연료봉을 우리가 제공할 테니까 핵잠수함으로 만들어라.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북한도 만들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대처하려면은 핵잠수함 만들어서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재명이한테 왜 미국이 핵잠수함 저렇게 허락해 줄까? 저 미운 놈한테. 근데 미운 놈 원래 떡 하나 더 준다 그랬잖아요. 그 미국은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이재명이가 물론 미국도 마음에 안 들겠지만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장기적으로 큰 그림인데 이 동아시아를 중국으로부터 지키려면은 한국을 핵잠수함 줘서 맞서게 해야 된다. 더구나 북한이 핵잠수함 가진 시점에서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환영할 일입니다. 환영할 일이고 이거는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고 사실은 트럼프의 승리예요. 트럼프의 승리, 미국의 승리고 미국이 중국과 대결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육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군도 이제 앞으로 함께 미국, 일본 함대하고 호주 함대랑 같이 공동으로 연합해가지고 연합함대 구성되는데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는 앞으로 해양 국가가 돼야 돼. 너희도 해양 세력이 돼야 되고, 너희도 우리처럼 강력한 해군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중국을 제압하고 일본이랑 같이 힘합쳐서 북한도 제압하고 이 일대를 너희가 앞으로 안보를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도움받아서 우리나라 해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해양 세력으로, 그죠? 앞으로 이 바다, 우리나라 근처의 모든 바다를 우리가 이제 장악하고 호령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공격력 강화.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서. 6번. 금년 7월, 8월만 해도요, 무슨 말이 나왔냐면 주한미군 감축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뭐 4만에서 1만 명으로 줄인다. 그런 말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싹 사라졌습니다.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10월부터 주한미군이 321 투어 정상화 제도라는 걸 시행하는데 뭐냐면은 가족을 동반하는 병사는 3년 동안 머문다. 단신으로 오면은 2년. 예외적인 경우에만 1년만 있다고 다른 데로 배치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주한미군의 험프리 기지에 적용하면서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주한미군의 복무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평택 지역은 한 10만 명 정도의 미군 군사도시로 더 성장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미 육군이 철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숫자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미국은 이 동북아시아를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킬 것이고 중국도 다 견제할 것이고 이거 지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군 전력도 더 강화했어요. 미칠 공군이 그다음 거 넘겨주시면 10월 달부터 오산기지에 31대의 F-16 전투기로 구성되어 있는 슈퍼 비행대대가 창설 이제 됐습니다. 벌써 10월이니까. 근데 보통 미 공군 비행대대가 사이즈가 비행기가 18대에서 24대예요. 많아야 24대인데 이거는 31대짜리. 그래서 이거를 슈퍼 비행대대 그렇게 말하는데 이 31대가 옴으로써 지금 우리나라의 비행기 숫자가 미군 비행기 숫자가 20대에서 51대로 증가됐어요. 두 배가 155% 늘은 거예요. 그래서 이 51대 비행기가 있는데 얘네들 그러니까 슈퍼 비행대대 한 개만 가지고도 한 지역, 큰 지역이죠. 이 한 지역에서 미군이 작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체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비행대대를 갖다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육군도 강화하고 공군도 강화하고 해군도 강화하는데 해군은 우리한테 원자 핵 잠수함 만들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중국의 군사 위협 팽창에 대응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작년도부터 미국이 대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냐면 냉정하게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나라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우리 편, 아군의 전력을 평가한 다음에 이 저울추가 너무 이쪽으로 기울었다 싶으니까 이쪽에 더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기울이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전쟁 억지력이 생겨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군사력을 아주 빠른 시일 안에 급속히 지금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굿뉴스죠. 그죠? 이재명이 때문에 죽을 맛인데 미국 때문에 조금 희망이 있어요. 네, 관세 협상,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요. 관세 협상의 전발. 대체 관세 협상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된 거냐라는 건데, 제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10월 31일 어제 뉴스인데요. 러트닉이라고 하고 상무장관이죠. 미국의 상무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그러니까 히토류 이런 거죠. 첨단 제조 AI 및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미국 내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한국이 주는 2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알래스카 천연가스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2천억인데 1년에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준다 그랬잖아요. 이재명이가. 그죠? 근데 그 돈을 받으면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1순위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생산하는 데 넣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미국 재무장관이에요.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예,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LNG 사업, 저게 천연가스 말한 거예요. 사업 참여하게 된다. 중국도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 관세 협상의 핵심에 뭐가 있었냐면 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부터 이 알래스카에 이 천연가스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트럼프 1기 때 벌써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실현 못했고, 그 다음에 바이든은 뭐예요? 화석 연료 반대했잖아요. 태양광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바이든 때는 완전 중지됐는데 다시 이번에 대통령 되자마자 1월 취임 직후에 뭐라 그랬냐면 에너지 비상사태라고 선포하면서 알래스카 이거 개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1월 달에 한 거예요. 금년 1월 달에. 여기 보시면요. 알래스카 북쪽에 여기에 천연가스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남쪽에 한국까지 파이프를 건설해야 돼요. 이게 1300km입니다. 이 1300km인데 이 파이프를 쭉 놔서 일로 갖고 오는데 여기에 가스를 뽑으면은 그거를 액화해요.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란 말이 그 말이에요. 기체가 아니고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는데 이쪽에 보면은 도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LNG 그 배죠. 이 가스 운송하는 배. 그 배를 도크에 딱 끼우면요. 곧바로 이 액체로 되어 있는 가스를 쫙 배에다가 부어 가지고 딱 실어 가지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1월 달부터 해야겠다고 얘기했고 3월 달에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달에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 가스 단지란 거예요, 이게. 이거를 개발할 건데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일본과 한국이 여기에 참여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게 3월 달에 얘기한 거예요. 금년 3월 달에. 그러면서 뭐라면 그들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갖고 오려면은 여기 파이프라인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보세요. 이 알래스카가 춥잖아요, 그죠? 이 겨울 이 추운 데 가서 이거 파이프라인 엄청 큰 거거든요. 이걸 다 놓고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힘든 공사죠. 하지만 이게 되면은 이게 대박이 터진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가지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선이 좀 안 좋구나.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미국 지도가 있으면 이게 좀 지도가 이상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커졌어? 좀 줄여야 되는데 원래 이제 휴스턴에 미국 텍사스죠. 휴스턴 쪽에 지금 현재 그 가스 도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배를 갖다 놓고 가스를 채우면요.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갖고 파나마 운하를 지나서 이렇게 삥 돌아오려면요. 한국이나 일본까지 오는데 20일에서 30일이 걸려요. 근데 파나마 운하가 교통량이 많으면 40일도 걸려요.
그런데 알래스카에서 곧바로 빼가지고 여기서 배에 실어서 일본 도쿄로 가면요, 이게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우리나라도 거의 똑같죠. 일주일만 온 다음에. 그럼 이게 비용이 싸고 미국에서 이제 개발한 천연가스니까 이게 금방금방 이제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월 25일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저분인데 이름이 던 리비라는 분이에요. 알래스카 주지사인데 이분이 3월 25일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누굴 만났냐면 그 당시 안덕근 상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덕수 권한대행,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만난,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예요. 만나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5일이면은 뭐예요? 탄핵 재판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4월 4일 날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때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만나지 못하고 한덕수 만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다음번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재명의 얼굴 나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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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왔는데 이때 이 알래스카의 이 주지사가 와서 중요한 말을 해요. 이게 신문에 다 나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한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이 알래스카 천연가스를 구매하겠다고 먼저 합의해야 되고 그래야 너희가 관세를 포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가 가능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는 무역 불균형 문제, 관세 이슈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이 알래스카 문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거 너희 해야 된다. 설득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한국의 포스코, 포항제철이죠. 포항제철, SK, LNG 수입사, 하나, 조선업체 이런 데 다 만나고 간 거예요. 왜 만났겠어요? 포스코는 왜 만나요? 아까 그 파이프 쇠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파이프 이거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거 토목공사 잘하잖아요. 산 깎고 굴 뚫어서 뭐 이렇게 길 쫙 닦고.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 저기 1300km인데 그거 한국이랑 일본 토목회사에 딱 맡겨놓으면은 그냥 두두두두두 해갖고 그냥 파이프 놓고 그냥 하는데 그 다음에 배가 있어야 되잖아. 그 배는 어디 있어? 누가 배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배 만들잖아요. LNG선. 그거 만들어가지고 너희가 다 실어 나르고 배달 다닐 수 있냐? 그거 다 확인하는 거야. 이 알래스카 주지사니까. 그래갖고 그 얘기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왔다 갔는데 아무도 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가지고 허탕치고 갔어요. 네. 허탕치고 갔어요. 완전히 시간만 낭비하고 갔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허탕쳤느냐?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 왜 아무도 이 사람 말을 안 들었냐면은 이 민주당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기후 솔루션이라고 했어요. 여기 기후 솔루션이야. 기후 솔루션. 이 뭐냐면 국내 환경운동 단체예요. 여기 기후 솔루션에다가 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했어요. 그때 얘네들이 뭐라 했냐면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후 솔루션은 뭐 하는 데냐면 화석연료 반대하는 단체예요. 재생에너지, 그러니까는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가서 이거 알래스카 이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겠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게 신문에 다 나와요. 얘네들이 자문을 했는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게 뭐냐면요. 좀 있으면 학기말고사가 있는데 트럼프한테 가서 이제 학기말고사 시험을 봐야 돼요. 이재명이가. 근데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가 와서 뭘 알려줬냐면 시험 정답을 알려주고 한 거야.
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텐데 요렇게 하면 너 100점이다. A 플러스 받는다고 정답을 알려주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바보 같은 나카무라 쪼다 같은 이 이재명이가 그 정답을 다 얘기해 줬는데도 과외를 받겠다고 쪼르륵 달려가서 누구한테 과외 받았어? 환경운동 단체 가서 과외를 받으니까 이거 그 정답 아니라고 그렇게 써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6월 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알래스카에서 그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백악관 에너지위원회가 거기서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 백악관은 뭘 기대했냐면 일본과 한국의 이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가 이 알래스카 가스 개발에 참여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같이 해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신문에 다 나와요. 그걸 기대했는데 6월 2일이 언제냐면요. 우리는 대통령 탄핵되고 이재명이가 6월 4일 날 대통령 취임식하는데 6월 2일 날 이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간 거예요. 우리는 이게 권력의 공백기였죠. 권력 공백. 하지만은 미국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너 이거 우리랑 같이 해야 된다. 알래스카 개발. 꼭 같이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신호 주고 얘기해 주는데 이 정부가 6월 달부터 뭐야? 그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어야 돼. 근데 이게 이 정부가 뭐야? 김어거리 정부.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한덕수는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한덕수는 이걸 알고 이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6월 8일에 알래스카 현장 시찰단을 파견했다는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6월 4일날 이재명이 취임했지만 요거는 한덕수 때 이건 이미 다 플랜이 짜여져 있어서 출발했는데 애들이 갔다 왔지만 이재명이는 얘네들 보고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 그거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좌파들은 이 알래스카 못하게 하려고 이 좌파 신문들 보니까요. 뭐라고 낸지 알아요? 미국 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 미국이 압박한대요. 그래서 내란 세력이 미국의 국익을 넘기다. 내란 세력이 뭐야? 한덕수. 우리나라 이 정부가 미국의 국가 이익을 팔아넘긴다. 절대 넘기지 못하게 된다. 이거 막아야 된다. 그렇게 기사가 나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면 8월 달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만났을 때 트럼프가 이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다 기사에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얘기하면서 한국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미국은 알래스카에 풍부한 자원이 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한국과 협업하고 싶다 그랬어요. 협업. 예?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요. 또 넘겨보세요. 예. 알래스카 가스전과 관련해 한국과 합작 회사를 추진하겠다. 이게 8월 달에 백악관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한국이 우리랑 같이 개발하자 이거야. 알래스카를. 그러니까 합작해서 만들자. 그래서 너희가 와서 이거를 투자하고 얼마만큼의 지분을 투자하고 너희가 또 이 터널 뚫고 이거 파이프라인 놔주고 다 해주면 이거 합작회사니까 이익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눠 먹자 그 얘기예요. 예. 이게 우리나라 국익에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에너지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일본도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도 우리와 함께 할 거야. 그랬더니 이재명이 뭐라 그랬을까요? 싫어요 그런 거예요. 싫어요. 그 자리에서 싫어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천억 불 어치의 미국산 LNG를 수입한다 그때 8월 달에 발표 났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랑 우리가 같이 회사 세워서 이거 개발하면은 개발해서 저기까지 파이프로 LNG가 오면
너희가 1,000억 원어치 가져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회사라며요. 공동회사. 예? 그래서 이거 뭐냐면 한국, 미국, 일본이 에너지 동맹으로 가자,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 얘기는. 한국, 미국, 일본이 우리가 에너지 동맹으로 가고 합작 기업 만들어서 공동 투자해서 알래스카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한국은 너희가 철강이 있다, 이거 철강. 이거 다 철강으로 해야 돼요, 이 공사를. 그 너희가 철강 파이프 만들고, 그 다음에 누가 이거 산 깎고 터널 깎아서 이거 터널 공사, 이거 파이프 공사하냐?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잖아, 이런 거. 예? 물론 춥지만 추운데도 가서 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LNG 배가 필요한데, 선박은 또 누가 만드냐? 너희가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한국하고 지금 마스가, 예? 배 만들겠다 그러는데 군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LNG선 어차피 한국이 제일 잘 만드니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만들어서 이거 전 세계 같이 팔아먹자는 거예요. 예? 이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 투자한 만큼 나눠 먹는 거야, n분의 1로. 그게 원래 아이디어예요, 미국에. 이제 보니까. 근데 이재명이가 뭐라는 거야? 싫은데요? 우리 안 해요. 우리 못 해요. 그 협상을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8월 달에 그 협상 깨진 다음에 3,500불 얘기는 또 다 했고, 거기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와서 2,000억 불 헌금을 200억 불씩 10년 동안 준다는데, 아까 저거 1,300km 공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420억 불 밖에 안 들어요. 저거 하는데 420억 불. 우리가 얼마 준다 그랬어? 2,000억 불 준다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야, 우리랑 같이 회사 만들어서 우리 같이 개발해서 나눠 먹자 그랬는데 이놈이 안 한다 그러니까, 그래? 너 안 해? 그럼 관세 25%, 뭐 50% 이렇게 막 때린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이건 못 견디겠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돈 얼마 줄 건데 우리 3,500불 드릴게요. 그래? 그 3,500불 준다고? 땡큐. 그런 다음에 이번에 와서 근데 3,500불 중에서 2,000억 불은 캐시로 줘야 돼. 달러로. 그래서 뭐 200억 불씩 10년 동안에 10번. 오케이. 그 받으면 뭐에 투자한다? 아까 얘기했죠. 1순위가 LNG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돈을 줘요. 미국에. 200억 불씩 계속 돈을 주잖아요, 매년. 미국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한국 기업이고 일본 기업이고, 자, 여기 와서 파이프 놓을 사람 손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우리나라 기업이 만약 되잖아요? 운 좋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월급 받죠. 근데 그 돈은 누구 돈이야? 우리 돈이야, 우리 돈. 우리 돈을 주고 우리가 가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도 그 돈이 우리 돈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에서 생겨나는 이득은 우리 게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미친놈들 아니에요. 이 병신 중에 상병신들입니다, 이게 지금. 응? 그래서 몽땅 우리 돈으로 지금 저거 다 하게 됐는데요. 420억은 뭐 저거 우리가 200억씩 두 번만 줘도 저거 다 끝나고 나머지 돈은 다른 데 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뭐냐면요. 이 머저리들. 예? 그러니까 이 우매한 이 머저리들이 정권을 잡고 또 이 머저리들을 대통령으로 1번 찍어서 다 뽑아준 그 분들 덕분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예? 우리나라가 한미일 에너지 동맹으로 해서 저거 우리나라 땅에 있는 가스도 아니에요. 남의 나라에 있는 가스잖아요, 미국 땅에. 저거 같이 개발하면은 우리 같이 나눠 먹고 이득 보는 건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어. 왜? 우리가 다 배달해주고, 그죠? 배 만들어서. 배달만 해줘도, 배달비만 받아도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해서
처음부터 목적 가지고 저 알래스카 개발하는데 우리를 끼워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동맹이니까. 에? 미국 동맹이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 딱 끼워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 그러니까 큰형님이 동생들 딱 불러가지고 야, 큰 건이 있는데 같이 하자. 이거 하면은 이거 큰 돈 된다.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건데 이거 가스 뽑아서 그냥 갖다 팔면 돼.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고 너도 원자력 잠수함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리 이쪽에서 힘 키워서 저 중국 놈들 까불면 한 방에 그냥 때려 눕히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이 이야기 했을 때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럼 관세 15%.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버티게다가 돈은 돈대로 지금 다 박살이 나고, 예? 관세는 관세대로 아직 35%, 25%, 50% 계속 맞고 있죠. 그래서 참 지금 와서 보면요. 이 관세 협상이 기가 막힌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뭐 돈을 얼마 준다 안 준다 그거 떠나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찬스를 미국이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센트나 러트닉 같은 미국 관리가 이 관세 협상에서 한국 얘기만 나오면요 자꾸 웃어요. 나 그래서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웃나 했더니 이걸 알고 나니까 저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 바보 같은 놈들 아니야. 원래 잘해주려고 우리가 최선의 그걸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안 한다고 버팅기다가 결국은 비용은 지네들이 다 물고 이득은 하나도 없이,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저 완전 웃기는 놈들, 예? 자, 앞으로의 전망. 자, 지금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2,400곳이 넘어요. 넘겨주세요. 2,437곳 기업이 벌써 우리나라를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돌아오는 기업은 5개래요. 근데 5개도 아직 돌아온 게 아니고 돌아올 예정인데 안 돌아올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일자리고 이게 다 우리나라의 수입인데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1년에 200억 불씩 그냥 무상으로 미국에 다 갖다 주게 되면 엄청난 규모의 자본 유출이죠. 그래서 이게 다 손해보는 거예요. 다 손해보는 건데 이 정부가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민노총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는데 제가 읽어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국민의힘이 쓴 줄 알았어요. 뭐라 했냐면 우선 25%에서 15%로 낮췄다는 표현은 본질을 가린다. 미국이 예고한 25% 고유 관세는 협상 전까지 실효성 없는 일방적 위협에 불과했으며 이번 협상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의 0%에서 15%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게 정확한 얘기죠. FTA로 우리가 원래 0%였는데 15%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25% 되는 거고 이는 실질적인 관세 인상이며 기업과 노동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민노총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오냐 이것더라? 예?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와. 예.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정신이 돌아오는 사람들은 맞아야 돼요. 예? 안 맞고도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 이게 고민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재판 재개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나라 곳간 다 털어먹고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털어먹는 정부가 이거 세상에 어디 있냐. 예? 이재명 재판해서 이재명부터 이거 깜빵 집어넣는 게 우리 국민 사는 길 아니냐. 예, 이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자, 성경 말씀 아까 전도서 2장 18절. 예. 예. 내가 해안에서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 뒤를 이을 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어떨 때는 지혜자가 대통령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매자가 될 때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한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관리하면 좋겠죠. 그죠? 지혜로운 대통령이 지혜로운 이 정부 관료들이 잘 정치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국민인데 국가를 잘하면 좋은데 하필이면 이 우매한 것들이 예?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우매한 것들이 이걸 예? 다 관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심정이 그거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 그런데 25절로 내려가시면 24절 참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어렵고 이재명이가 생 난리치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뭐 즐거운 일보다는 걱정되는 일이 많은데 그럴수록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살아야 돼요. 밥 때가 되면 식사 꼭 하시고 식사 맛있게 잘 하시고 그죠? 친구들하고 만나면 즐겁게 담소도 나누고 예, 연락들 하고 서로 만나서 동창회도 가고 할 거 다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 되면 와서 예배도 드리고 토요일 되면 광화문도 나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싸울 때 싸우고 하면서 평소에 일상적인 삶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충실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 전도사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매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우매한 지도자 밑에서 곡간 다 털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계속 뭉쳐서 이 어려운 싸움을 끝까지 다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여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옆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 삼창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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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우매한 백성들이 우매한 지도자를 만나서 지금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주여 이 고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알 수 없으나 주여 이 고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면 밥도 맛있게 먹고 잠도 잘 자고 친구들도 만나고 내가 되면 기도도 하고 마음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비록 지금 어둡고 힘들지만 주여 머지않은 장래에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우매한 지도자들을 주여 다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들로 주여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세계 정세를 올바로 잇고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지도자들을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불중에 함께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 이상 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전쟁이 없는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이제 주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가 인생을 정말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오셨사 우리 정가운 목사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가운 목사님의 심신을 주여
하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바다가 이 세상의 바닷물 덮기같이 하나님과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음을 예배